안녕하십니까. 중학수학 플랜 B 저자 이형욱입니다. 오늘 강의는 2차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함수가 무엇인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중학교 1,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함수의 개념에 대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함께하는 두 변수 x, y에 대하여 x값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y값이 오직 하나로 결정될 때 y를 x의 함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x를 독립변수, y를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함수 관계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식을 함수식이라고 말한다는 사실도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더불어 함수값에 대한 개념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식 y는 2x 플러스 1 등을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y는 fx라고 씁니다. 만약 함수 y의 함수식이 y는 2x라면 fx는 2x가 될 것입니다. 즉, 함수 y는 2x를 fx는 2x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함수식이 y는 fx일 경우 어떤 독립변수 a에 대응하는 함수값을 fa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함수식이 y는 2x, 즉 fx는 2x일 때 독립변수 1에 대응하는 함수값은 f1이 되며 이 값은 함수식 fx는 2x에서 x는 1을 대입하여 계산한 값 2와 같습니다. 즉 f1은 2가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함수식의 숨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어떤 두 변수의 함수식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임의의 독립변수에 대응하는 종속변수의 값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함수식에 독립변수의 값을 대입하기만 하면 종속변수의 값, 즉 함수값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함수식은 두 변수의 모든 대응관계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마스터 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 키, 잘 알고 계시죠? 예. 어떤 건물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말합니다. 이제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평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과 같이 두 수직선이 한 점에서 서로 수직으로 만날 때 가로의 수직선을 x축, 세로의 수직선을 y축이라 하고 이 두 축을 통틀어 좌표축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두 좌표축의 교점을 원점이라고 하며 좌표축이 만드는 평면을 좌표평면이라고 합니다. 좌표평면 위의 한 점 P에서 X축, Y축에 각각 수선을 긋고 이 수선과 X축, Y축이 만나는 점에 대응하는 수를 각각 A, B라고 할 때 순서상 X, A, B를 점 P의 좌표 또는 평면 좌표라고 말합니다. 이때 점 P를 P, A, B와 같이 표현하며 A를 점 P의 X좌표, B를 점 P의 Y좌표라고 합니다. 좌표평면은 두 좌표축에 의하여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때 나누어진 면을 각각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이라고 부릅니다.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나요? 여러분,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도형이죠? 그렇습니다. 함수의 그래프란 함수식을 만족하는 모든 순서쌍을 좌표 평면의 점으로 표시한 도형입니다. 즉, 미지의 함수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함수식을 만족하는 몇 개의 순서쌍을 찾아 좌표평면의 점으로 표시하게 되면 그래프의 개형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끔 학생들에게 미지의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말을 하면은 아니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래프를 그리냐고 반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함수든지 간에 함수식을 만족하는 몇 개의 순서쌍을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그래프의 개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럼 본격적으로 2차 함수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차 함수의 정의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겠죠? 그렇습니다. 함수식이 2차식인 함수를 2차 함수라고 말합니다. 즉 함수 y는 fx에서 y가 x에 대한 2차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꼴로 표현되는 함수를 2차 함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fx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참고로 함수 y는 fx에서 fx가 x에 대한 다항식일 때 y는 fx를 다항함수라고 부릅니다. 또한 x에 대한 다항식 fx의 차수가 1차, 2차, 3차일 때 함수식 y는 fx를 각각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라고 칭합니다. 보는 바와 같이 상수항도 다항식의 하나이므로 fx는 상수꼴로 표현된 함수 또한 다항함수의 한 종류에 해당합니다. 물론 상수항의 차수가 0차이므로 0차 함수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렇게 함수식이 상수로만 이루어진 함수를 특별히 상수함수라고 부릅니다. 상수함수, 도대체 어떤 함수인지 상상이 잘 안 간다고요? 과연 그러한 함수가 실생활에도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일단 상수함수는 독립변수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종속변수의 값이 일정한 함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자신의 생일 파티를 위해 하루 동안 놀이동산을 통째로 빌렸다고 가정합시다. 이 놀이동산을 하루 동안 통째로 빌리는 데에는 1,000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하네요. 여기서 놀이동산에 입장하는 사람의 수, 독립변수 x와 입장 인원에 따른 사용료, 종속변수 y에 대한 함수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떠세요? 독립변수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종속변수의 값이 일정하죠? 함수의 정의에 따라 임의의 독립변수 x에 대응하는 종속변수 y의 값은 딱 한 개로 정해지기 때문에 y는 x에 대한 함수가 맞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이번 단원을 마무리한 후에 다시 한번 상수함수 부분만 따로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차 함수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러분, 혹시 번지점프 해보셨나요? 떨어지는데 10초도 안 되는 순간이지만 올라가는 동안 그리고 점프를 결심하는 동안에 느끼는 그 공포감이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은설이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미국 로열 골지 브릿지 번지점프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번지점프대는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무려 321m라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은설이가 번지점프대에서 뛰어내렸을 때 X초 후 은설이의 높이는 471 빼기 5X제곱미터라고 하네요. 여기서 퀴즈입니다. 1초, 2초, 3초 후 등 은설이의 높이는 과연 얼마일까요? 즉, 은설이의 낙하 시간에 대한 높이의 값을 하나씩 확인해 보라는 말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습니다. 주어진 높이에 관한 식을 종속변수 y와 같게 놓은 후에 함수식을 작성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손쉽게 낙하 시간에 대한 높이의 값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이죠. 여기서 낙하 시간은 독립변수 x가 되겠고 높이의 값은 종속변수 y가 될 것입니다. 보는 바와 같이 낙하 시간, 즉 독립변수 x의 값이 1초, 2초, 3초 등으로 정해지면 그에 따라 오직 하나의 높이의 값, 즉 종속변수 y의 값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y는 x의 함수가 맞습니다. 그렇죠? 더불어 함수식이 x에 대한 2차식이므로 y는 471 빼기 5x제곱이 되며 이 함수는 2차 함수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2차 함수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2차 함수를 고르고 2차 함수가 아닌 것에 대해 그 이유를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아보십시오. 어렵지 않죠?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어진 함수식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꼴로 표현되는지만 확인하면 쉽게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3번과 4번은 2차 함수이며 1번과 2번은 2차 함수가 아닙니다. 참고로 1번은 1차 함수이며 2번은 분수 함수입니다. 가끔 분모에 있는 2차식을 보고 2차 함수로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분모에 다항식이 있다고 해서 다항식이 된다는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는 다항식이 아닌 분수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점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실생활 속에 숨어있는 2차 함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표현된 두 변수 xy에 대한 관계식을 찾아보고 2차 함수인지 아닌지 판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아보십시오. 어렵지 않죠? 함께 풀어볼까요? 일단 주어진 내용을 xy에 대한 등식, 즉 y는 fx로 표현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1번의 경우 속력 공식을, 2번의 경우 직사각형 넓이 공식을 적용해야 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보기 중 2차 함수는 2번입니다. 여러분, fx가 문자 x에 대한 어떤 식을 의미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신가요? 보는 바와 같이 gx, hx 등도 마찬가지로 x에 대한 식을 의미합니다. 그럼 fk는 어떤 식일까요? 그렇습니다. 문자 k에 대한 식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fx, y는 xy에 대한 어떤 식을 의미한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함수값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차 함수에서 주어진 독립변수에 대한 함수값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함수식을 각각 fx, gx로 사용한 이유는 단순히 두 함수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단순히 x 대신 주어진 숫자를 함수식에 대입하여 시계값을 계산해주면 게임 끝입니다. 따라서 1번 독립변수 3에 대한 함수값 f3과 2번 독립변수 -1에 대한 함수값 g-1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끔 함수식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fx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보통의 2차 함수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꼴로 표현됩니다. 이는 독립변수 x와 종속변수 y를 쉽게 구분하거나 또는 좌표 평면상에서 함수의 대응관계, 즉 순서상 x, y를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함수값의 기능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기 위해, 즉 독립변수 x에 대응하는 함수값 fx의 의미를 쉽게 해석하기 위해 2차 함수를 fx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꼴로 표현하곤 합니다. 정리하자면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fx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서로 같은 함수식을 의미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y는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을 fx는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로 나타낼 수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함수식 y는 fx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두 가지 표현 방식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제 본격적으로 2차 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 및 그 성질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1차 함수에서처럼 2차 함수 y는 ax제곱도 a값에 따라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살펴보면 쉽게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성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즉 a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그리고 절대값 a의 크기가 클 때와 작을 때 2차 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차근차근 확인해보자는 말입니다. 먼저 2차 함수 y는 x제곱을 만족하는 순서상 xy를 하나씩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순서상을 좌표 평면에 점으로 찍습니다. 어떠세요? 2차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어떤 모양인지 대충 감이 잡히시죠? 독립변수 x의 범위를 미세하게 나누어 점을 찍게 되면
좀 더 정확한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찍혀진 점들을 자연스럽게 이은 곡선이 바로 이차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함수의 그래프란 모든 독립변수에 대한 함수값의 순서상 x, y를 찾아 좌표 평면에 점으로 표시한 도형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차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의 성질을 하나씩 찾아볼까요? 보는 바와 같이 이차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하고 원점을 지나는 곡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원점 이외의 부분은 모두 x축보다 위쪽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x의 값이 마이너스 1과 1, 마이너스 2와 2처럼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일 때 각각 대응하는 y값은 서로 같습니다. 즉, 이차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y축에 대하여 대칭인 곡선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y축을 기준으로 좌표 평면을 접었을 때 그래프는 완전히 포개어진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차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x축 아래쪽을 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x값이 무엇이든지 간에 함수식 x제곱의 값이 0보다 항상 크거나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프를 잘 살펴보세요. x값에 대응하는 y값들이 모두 x축 위쪽에 다들 포진하고 있죠? 즉, 이차 함수 y는 x제곱의 함수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가끔 학생들이 이차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에 대한 증가와 감소 경향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차 함수 y는 x제곱의 경향. 첫째, x가 0보다 클 때 x값이 증가함에 따라 y값도 증가합니다. 그렇죠? x는 1, 2, 3, 4일 때 y는 1, 4, 9, 16이 됩니다. 둘째, x가 0보다 작을 때 x값이 증가함에 따라 y값은 감소합니다. x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일 때 y는 16, 9, 4, 1이 됩니다. 정말 감소하죠? 이번엔 이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함수식을 만족하는 순서상 xy, 즉 독립변수 x값에 대응하는 정수변수 y값을 찾은 후 좌표 평면에 점으로 표시하면 손쉽게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의 개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독립변수 x값의 범위를 미세하게 나누어 점을 찍게 되면 좀 더 정확한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찍혀진 점들을 자연스럽게 이은 곡선이 바로 이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입니다. 이제 이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의 성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는 위로 볼록하고 원점을 지나는 곡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원점 이외의 부분은 모두 x축보다 아래쪽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x의 값이 마이너스 1과 1, 마이너스 2와 2처럼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일 때 각각 대응하는 y값은 서로 같습니다. 즉, 이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 또한 y축에 대하여 대칭인 곡선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y축을 기준으로 좌표 평면을 접었을 때 그래프는 완전히 포개어진다는 얘기죠. 이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가 x축 위쪽을 지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x값이 무엇이든지 간에 함수식의 값이 0보다 항상 작거나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프를 잘 살펴보세요. x값에 대응하는 y값들이 모두 x축 아래쪽에 포진하고 있죠? 즉, 이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함수값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럼 이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증가와 감소 경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경향. 첫째, x가 0보다 클 때 x값이 증가함에 따라 y값은 감소합니다. x는 1, 2, 3, 4일 때 y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정말 감소하죠? 둘째, x가 0보다 작다일 때
x값이 증가함에 따라 y값도 증가합니다. x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일 때 y는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증가하죠? 슬슬 2차 함수의 그래프에 적응이 되시나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2차 함수의 기본형 y는 ax제곱에서 2차항의 개수 a의 크기에 따른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 2차 함수 y는 x제곱, y는 2x제곱, y는 2분의 1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잠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함수식에 맞는 몇몇 순서 수당을 점으로 표시한 후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그래프가 완성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시간 날 때 직접 연습장에 새 함수를 그려보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새 함수의 그래프를 보니 대충 감이 오는군요. 그렇습니다. a가 0보다 클 때 2차 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의 성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점을 지나고 아래로 볼록한 곡선입니다. 둘째, y축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셋째, a값이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아집니다. 그렇죠? 이번엔 a가 0보다 작을 때 2차 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의 성질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원점을 지나고 위로 볼록한 곡선입니다. 그렇죠? 둘째, y축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셋째, a값이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렇죠? 이거는 좀 다르네요. 잠깐, 음수의 경우 절대값의 크기가 작은 숫자가 더 큰 숫자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즉, 마이너스 2분의 1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보다 더 큰 숫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2차 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가 어렵나요? 그렇진 않죠? 여기서 포물선이라는 곡선에 대해 잠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웬 포물선이냐고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바로 포물선이기 때문입니다. 보는 바와 같이 물건을 던질 때 그려지는 곡선을 포물선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투포한 선수가 공을 던질 때 공이 그리는 궤적이 바로 포물선인 것이지요. 더불어 포물선은 선대칭 도형으로 그 대칭축을 포물선의 축이라고 부릅니다. 선대칭 도형은 또 뭐냐고요?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인데 잘 기억이 나질 않나 보네요. 선대칭 도형이란 어떤 직선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도형을 말합니다. 이제 생각나시죠? 포물선과 축이 만나는 점을 포물선의 꼭지점이라고 말하는데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차 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의 대칭축은 y축이며 꼭지점은 원점이 됩니다. 포물선과 관련된 용어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포물선. 어떤 물건을 던졌을 때 그 물건이 그리는 궤적. 2. 포물선의 축. 포물선의 대칭축. 3. 꼭지점. 포물선과 축이 만나는 점. 선대칭 도형. 어떤 직선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도형. 이제 슬슬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총정리해 볼 시간이네요. 앞서 살펴보았던 6개의 2차 함수를 좌표 평면에 한꺼번에 그린 후에 2차 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가 어떤 성질을 갖는지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천천히 읽어볼까요? 2차 함수 y는 ax제곱의 성질. 1. y축을 포물선의 축으로 하고 y축 대칭. 원점 0,0을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입니다. 2.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하고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합니다. 3. a의 절대값. 즉 절대값 a가 커질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아집니다. 4. y는 마이너스 ax제곱의 그래프와 x축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참고로 3번의 경우 2차항의 개수 a를 양수와 음수로 구분할 필요 없이 종합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절대값의 개념을 적용하였습니다. 절대값의 정의를 떠올리면서 내용을 차근차근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기본형에 대한
개념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죠. 일반적으로 2차 함수의 축을 말할 때에는 방정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퀴즈입니다. 2차 함수 y는 ax제곱의 대칭축인 y축은 어떤 방정식으로 표현될까요? 조금 어렵나요? 그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y축이 지나는 점의 좌표를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충 감이 오시나요? 그렇습니다. y축이 지나는 점의 좌표의 특징은 바로 y의 좌표값에 상관없이 모든 x의 좌표값이 0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y축을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x는 0이 됩니다. 방정식에서 변수 y는 어디로 갔냐고요? 그건 y의 개수가 0이라서 그렇습니다. 즉 등식 x는 0을 두 변수 xy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 0y 플러스 x 이퀄 0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마지막으로 독립변수 x에 따른 함수값의 증가와 감소 경향을 살펴본 후에 2차 함수의 성질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려진 그래프를 보면서 독립변수 x값이 증가함에 따라, 즉 x값이 좌에서 우로 변할 때 함수값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0초 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렵나요? 직접 문제를 풀게 되면은 아마 이해하기가 좀 더 수월할 것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차 함수 y는 ax제곱의 성질만 잘 살펴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죠?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2차 함수 y는 ax제곱의 성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1번 문제, 그래프의 모양이 위로 볼록한 함수는 보기 중 어떤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2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보기 2, 3, 6입니다. 쉽죠? 2번 문제, 그래프가 y축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는 보기 중 어떤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보기 1, 2, 3, 4, 5, 6 모두 이에 해당됩니다. 3번 문제, x축에 대하여 대칭인 두 함수는 보기 중 어떤 것일까요? 이건 조금 어렵나요? 2차 함수 y는 ax제곱의 2차항의 개수 a값을 기준으로 절대값이 서로 같고 부호는 반대인 두 함수가 바로 x축의 대칭인 함수입니다. 찾으셨나요? 그렇습니다. 보기 4와 6이 바로 x축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입니다. 4번 문제, 그래프의 폭이 가장 좁은 함수는 보기 중 어떤 것일까요? 네, 맞아요. 보기 1번입니다. 더불어 5번 문제, 그래프의 폭이 가장 넓은 함수는 보기 3입니다. 할만하죠? 혹시 문제풀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면 동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던 내용이라 하더라도 두 번째 시청할 때는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강의를 마칠 시간이네요. 엔딩 화면으로 오늘 배웠던 내용을 띄워드릴 테니까 화면을 보면서 각자 스스로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